예,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님께 한 말씀만. 예, 김향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군수님 뭐 바쁘신데 요 앉아 계신다고 애쓰셨는데요.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지역 민간에 지금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집으로 이제 협박 전화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기 어떤 사태가 또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또 이런 갈등을 발생하게 된 데서는 또 이 프로젝트를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딴에는 또 홍보도 하고 한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또 이런 이 시점에 또 이런 문제 발생했는 사항들인데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우선 서로 이해를 좀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서로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잠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포괄적인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제 처음 출발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모시설 문제라든지 걱정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희들 제대로 똑같이 우려됐던 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다원화도 시키고 다른 사례도 있고 하니까 뭐 통영도 가보고 다원화도 되고 하니까 그런 대물이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개념도 좀 정리도 될 수 있고 또 교정시설 그 교도소든 구치소든 간에 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에 대한 개념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월 이런 데 가보니까 상당히 큰 일정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님들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또 김학래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사항, 우리 국민들이 또 부분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그 시설이 있는 인해 가지고 혐오 시설이 지역 이미지에 많이 실추가 돼 가지고 걱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거창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데는 또 이런 데 뭐 가보고 하니까 주변 앞에도 학교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우리 거창하고 틀릴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기존 교정시설 교도소 있는 그런 사이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은 이 시설 자체가 어렵고 문제 있으면 아파트가 찾아서 그 주변에 왔겠습니까? 문제 있었다 하면 안 왔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있는 어떤 개념하고는 별반 다른 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또 우리 김영란 의원님도 아마 가보시기 현재가 원주나 또 그 남부교도소 가봤을 때 그 500m 안에 막 여러 가지 학교, 뭐 국가기관 이런 것들이 뭐 일반 그 시설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데 여튼간에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고 또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서로 이 슬기롭게 이 지역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군수님 예, 말씀에 잠깐만 제가 이제기하고 싶은 게요. 그 도심 팽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곽에 산 가까이에 있던 교도소란 말입니다. 도심은 한참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한 자동차로 한 10분 내지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 도심이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면 이제 산 가까이까지 가게 되면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지 지금 지금 군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창은 이미 기존에 있는 곳에 꼽아 넣는 식의 교도소 유치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반대 지금 안 하더라도 수년 내에 또 이전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짓기 전에 딴 데 한번 알아보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남 의원님 갔다 오셔서 하면 됩니까? 예, 간단하게. 예, 그럼 형남 의원 간단하게 지금 바쁘시다고 안 오실까 싶어가지고. 그런 게 지금 성산마을에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성산마을 민원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자연스럽게 계획되어 있는 그 교정시설 포함 법조타 문제를 성산마을을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과욕이 불러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창 발전을 위해서
성산마을 문제를 민을 해결하라 하다가 쉽게 맞지 않는 옷을 갖다 입힌 게 문제인데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산마을이 이주 문제가 없었다면은 현 위치에 군수님 볼 때도 법조타운이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성산마을 어떤 개념이 접근이 안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이것도 합천군에서 유치한다 그런 게 안 됐으면은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지형적인 어떤 개념이 저희 도시가 더 팽창할 수 있는 사이드거든요. 그것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이 접근을 법조타운 전체를 하느냐 말대로 이제 2015년 이후에 법무부에서 뭐 구치소가 되든 고도소가 되든 단독 시설로 들어온다 하면은 포괄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이제 저 위치를 모집하는 게 현재 법조타운 교정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 성산마을 이주 문제가 연관되지 않고 거창 지역 2015년도 내년에 어차피 또 장소를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현재 위치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원 검찰도 법무 직원들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보호관찰소 마찬가지. 성산마을 이주 문제가 없어도 현 위치가 군수님은 거창 내에서 법조타운은 제일 적합하다. 제일 적합하다는 개념보다 그 자리가 그래도 그 주거지역이고 여건적으로 괜찮다 생각을 하는 상황이죠. 근데 군수님 왜 주거지역을 자꾸 강조하십니까? 지금 원주도 이전하는 데는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그 다음에 남부구치소도 원래 지금 완전 시내에 들은 외곽에서 개발 계획으로 해갖고 만든 지역입니다. 교도소 시설이 꼭 그 주거지역만 들어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건 아닌데 지형적으로 우리가 그 주거지역 형성돼 있는 자리고 또 우리가 나머지 법조타운이 되면은 다양한 분들이 건물을 해야 되는데 남산이나 남하나 이래 면사무소 있는 쪽에도 해락하면 이 자체 사회가 상당히 일하기 힘이 드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생활권하고 연계되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우리가 지금 그냥 놔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거지역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 새로운 미래 구상하기가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주거지역 해소 측면에서도 그 자리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은 4년 전이나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그 지금 현재 위치가 제일 적합하다. 예, 저희들은 우선 4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그럼 다녀오시고. 예, 저 손님 좀 보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주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게 본 의원은 교육의 정의에 대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알고 있으며 교정의 정의는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준 과장님께서는 교정시설 추진 담당 과정으로서 교육과 교정의 의미를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뭐 제 주관적인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교육이라는 부분에는 뭐 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시고 이제 교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런 있고 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게 교정 시설이 옛날에는 형무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형을 사는 곳 이렇게 했는데 62년도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정 이렇게 잘못된 걸 바로 세운다 하는 교정, 그 다음에 교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수용된 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교정 교화가 교육이다 이렇게로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분명히 이 가르치는 것하고 교육이라는 가르치는 거하고 교정 잘못된 걸 바로 세우는 거하고 조금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안에 이 프로그램 법무부의 그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수용자들한테 뭐 종교를 비롯해 가지고 문화예술, 그다음에 체험, 그다음에 문화 창작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각 학과 교육으로 이렇게 검정고시도
이 방송통신대학교, 또 독학사 취득하는 이런 것, 그다음에 전문대 위탁 교육 이런 까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정교화가 교육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래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봤을 때 큰 틀에서 아마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 보조타운 유치 서명 운동에 대해 대리 서명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 운동을 전개한 주체가 지자체 차원에서 행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민간단체 차원에서 전개된 것인가요? 이제 이 부분은 그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되어서 거기서 주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민간단체 하는 일이 우리 군의 정책, 우리 군의 하는 일과 같고 그걸 또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이 유치 서명을 하는데 관여를 하고 도와줬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명하는 그 주체는 원래 주체는 민간단체다. 근데 우리 관에서 조직이 이렇게 그 서명을 하는데 도와줬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네. 또 민간단체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라면 가령 일부 대리 서명 등 부분적인 모순이 있었다고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책임질 부분이 법률적으로 있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 글쎄요, 법률적으로 어떻다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단체에서 주도를 하는데 그 우리가 행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서 민간 단체 하는 일을 도와줬다. 그렇게 하는 행위가 예를 들면 뭐 법에 저촉된다, 법률에 저촉된다 이렇게 하는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법조타운 애정부지인 성산마을에서 발생한 그 개분 등 축산 악취로 인한 상동 일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제기되어 있는지 그걸 제기되었는지. 예, 이 부분은 그 성산마을이 60년대부터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던 그 한센인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촌락이 형성되고 집단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게 축사를 해서 거기에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그거는 모르겠고 아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그 옛날에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있었을 때 그게 막 단속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 성산마을에 있는 악취 문제는 그 마을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조타운 유치가 무산된다면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 방법을 이때까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국책사업, 국가의 계획을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아마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현재 추진 중인 그창 구치소를 포함한 보조타운이 차질 없이 완공되어 운영된다면 우리 그창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예, 그 부분은 첫째 이제 그 50년간 이렇게 이어오던 그 집단 고질 민원이 해결됩니다. 그 해결과 동시에 또 그 한센인촌 그러니까 성산마을 주민들의 삶이 또 이렇게
새롭게 생활이 바뀌어갈 것이다 이런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아까 얘기한 법조 기관들이 한 동네를 이루어서 타운화가 되고 하면은 그게 기반 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섭니다. 들어서 도로도 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야권 문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도로 이런 것도 뚫리고 하면은 가지리 일대가 굉장히 그 발전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거기 국가공무원, 국가교정공무원 200명이 그게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공무원들이 오금으로 해서 뭐 그 가족들 이렇게 해서 하는 인구 증가, 또 여기에 관련 주택 수요, 또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 또 그 기관들이 운영됨으로 해서 우리 저 대중교통, 음식점, 숙박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효과들이 나고 그 관련된 세수 정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다 여기서 소비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연간 120억 정도가 이게 이 구치소가 있음으로써 이게 거창에 돈이 뿌려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창의 경제를 이렇게 순환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그런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또 앞으로 있을 그 행정구역 개편 이렇게 반드시 언젠가는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법조 타운을 가지고 있다. 또 이 국가 교정기관이 여기에 거창했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 다른 지역에 비해 인근 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요. 최근 4년 동안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의 진행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수차례 걸친 서면 또는 대면 보고, 감사, 조례 제정, 예산 승인 등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절차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빠짐없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일부 주민들의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데 그 이면의 배경이 혹여 지난 6.4 지방선거나 정치 정략적인 측면과 무관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만약을 전제해 정치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해 우리 지역에 들어설 국가 사업이 표류한다면 평생을 거창군 발전에 전력해온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심정을 갖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심정도 그렇고 이때까지 뭐 40여 년간 제가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일을 당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완전하고 모든 국민의 동의 완벽하고 또 누구도 반대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정책을 결정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국민적인 어떤 역량을 총결적으로 이게 쉽게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낸 것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데 대해서 참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논란의 이야기는 서로를 조금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이해 부족.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갈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또 어떤 합의점 이런 걸 좀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저는 분명히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질타를 한다면은 그 부분은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잘못 알고 이거 오해하고 또 조그마한 걸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은 충분히 좋은 방향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네, 과장님 좀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지금 알겠습니다. 초가 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과장님 성의 있는 설명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본의원은 이용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유치가 군익과 직결된다는 확실한 확신과 신념을 갖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며 매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가 자칫 지금까지 다수의 국민과 군 그리고 국가가 한 모든 일을 무의로 만드는 걱정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도 국민의 이익에 우선한 소신 행정을 당당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의원, 김향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창군 법조타운 추진 계획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표주숙 의원이 질의한 그 유치위원회 관련한 사항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쪽에 보면요,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해가지고 40명 내외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교육계 언론인, 주민대표, 이장자율회장, 인근 아파트 대표, 성산마을 대표 이렇게 해서 대상자 의견 사전조사해서 1월 25일부터 11년 1월 25일 되겠습니다. 에서부터 2월 1일 일주일간 이렇게 해서 그 읍면 그다음에 마을 단위까지 이렇게 이제 조직을 그 군에서 이제 제안하고 공문을 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 결성 및 성명서 발표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월 10일인데 실제로는 2월 1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유치의 필요성, 향후 조성 계획 설명 이걸 창조정책 과장님이 하셨고 성명서 발표를 하고 거창군의 법무부 협의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또 바로 또 전 읍면까지 다 공문으로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게 민간 단체라고 보십니까? 유치위원회 민간 단체 아닙니다. 오히려 유치위원회가 군에 협조한 협력 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군이 더 주도했다, 관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장 회의를 통한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11년 2월 16일 수요일 날 거창읍 회의실에서 11시에 있는데요. 이게 16일 날 당초 하기로 했지만 이걸 땡겨가지고 2월 9일 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군민 서명운동도 추진이 되는데요.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3일간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각 읍면 이상 단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유치위원회의 성격을 파악해 보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뒤에 보면 성명서도 있습니다. 유치위원회 성명서. 이 성명서도 다 군에서 만들어줬습니다. 다 이렇게 건의서, 유치위원회 건의서. 여기에 내용은 뭐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성산마을 주민건의서까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공적인 업무에 굉장히 바쁘실 건데 좀 전에 표주숙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민간에서 해야 될 일까지 나서서 해야 되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예, 자, 유치위원회는 답변을 제가 좀 드릴까요? 예. 유치위원회는 예. 민간 단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김양란 의원님께서 행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그런 것입니다. 행정이 군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협조 요청하고 협조 구하고 관련 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민간 단체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예?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동할 때 우리 다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행정입니다. 행정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그래야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그렇게 추진회를 구성한 이유가 이 국가 사업을 가져와서 교정시설을 가져오고 법원 검찰을 한테 모으고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 일이고요. 예. 공무원을 하시지 마시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예, 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라는 게 법을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그런 힘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겁니다. 그게. 예, 다 인정을 했다 치더라도요. 이 사업 추진 과정이 순수하게 국민들한테 열려 있었다면 이렇게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자, 공문 하나를 더 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거창 법조타운 서명 운동 기간 연장 안내입니다. 이제 한 13일간 했는데 이제 목표량이 부족했고 또 법무부에서 그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수치에 도달을 하지 못해서 연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명부 제출 협조 이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이장성까지 쫙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그 행정 조직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과장님 열심히 하셔보세요. 그게 결국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업무든 개인의 일이든 항상 그 목표점이 바람직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더 빨리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이번에 이 사업 추진할 때 투명하게 공정하게 절차에 맞게 하지 않은 점을 반드시 짚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여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의견을 묻고 의회에 보고하고 대기간에 이렇게 모든 절차를 이렇게 다 했는데도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거창군의 모든 사람들이 또 모르고 계시던 분은 몰랐겠죠.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보면 모르고 계신 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향란 의원님께서 군수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저는 교도소가 필요하면요. 예? 먼저 국민들한테 교도소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예? 예, 먼저 물어볼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저 의원님께서 서류를 국민들이 아마 보시듯이,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포기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예, 제가 군수라면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교정시설을 유치해 온다고 명시를 하고 이야기를 다 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걸 교정시설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원 검찰을 옮기고 관련 기관들을 옮겨서 이렇게 우리 저 민원도 해결하고 또 저쪽 발전시켜서 거창에 가져올 걸 가져오자 이런 뜻에서 그런 정책 결정을 그 당시 군수가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왜 쓰셨어요? 아마, 그래 예. 국책 사업이다. 또 한쪽은 또 유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헷갈려요. 어떨 때는 유치하셨다 하고 어쩔 때는 국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보면은 드리겠습니다. 국책은 말 그대로 국책은 그 국민들이 찬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유치는 전 국민들이 이미 필요성을 100% 인정하고 있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국책 사업이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 부분은
이제 법원 검찰이 소재한 아주 하지 않는 거창 남원 영동 세 군데에 있는데 그 아까 이 거창은 관할하는 게 함양 합천이니까 이 세 군데 중에서 이 교정시설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2015년도 이후에 설치해야겠다고 하는 게 그게 국가 계획입니다. 국가 계획. 그 계획을 2015년 이후인데 그 당시 상황이 뭐 합천에서 가져가려고 또 뭐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빨리 가져오자. 그래서 유치를 한 겁니다. 빨리 좀 가져오자. 유치를 하는 대신에 법원 검찰을 옮겨서 타운화하자. 그래야 이 모든 게 맞아 나가고 이 지역도 발전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와 국책 사업이 이렇게 결부되는 것이죠.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군의 정책 결정이고 국책 사업은 그냥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가만히 있어도 하도록 되어 있는 말씀 것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인근 지역에서 막 이렇게 가져갈 거다, 빼앗길 거다라는 아까 이제 군수님 말씀도 있었고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명령 계통이 다릅니다. 어떻게 지원지청이 같이 움직입니까? 예? 다 소관 부처가 다른데 이번에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가 그 부처가 다른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랬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예. 합천은 이미 법무부에서 부적합 판명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함양은 유치한 사실이 공문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함양이 유치에 뛰어들었다는 거 혹시 좀 아니 증거 좀 함양은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주실랍니까? 함양은 네. 이야기 아니고 합천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 그 함양을 자꾸 거론하셨어요. 아니 그 관할 구역이 함양 거창 합천이다. 그러니까 그게 혼동이 온단 말입니다. 함양은 전혀 공문상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면 샅샅이 뒤비었습니다. 없습니다. 합천은 있는데 합천은 법무부에서 캔슬했습니다. 우리 거창에서 그 스스로 가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원지청이 각각 자기 스스로 안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지청은 그 군의 노력으로 이 타운화해야 된다는 군의 엄청난 노력으로 옮기도록 타운화하는 그곳으로 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비 예산도 기본 설계하는 예산이 5억 원씩 확보되신다. 원래 국가 예산에. 예. 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회의 진행반을 또 하겠습니다. 또 이제 10분이 넘었는데 다른 의원 질문하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양래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김종도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도 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14페이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 40분. 원어민 강사 운영에 대해 보면은 요즘 거창군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영어 조기 교육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일반 유치원이 아닌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는 데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데 교육비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비싼 돈을 내고도 보낸 이유가 자녀들의 영어를 잘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인데 군청에서 매년 10억씩 초중고에는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면서 왜 유치원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군이 그 2005년도에 외국어 교육 특구로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지금 영어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우리 군에서 21명, 전체적으로 25명을 지금 고용을 해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유치원은 이렇게 그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하기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원어민 교사 일부분이 아마 다른 유치원에서 이렇게 강사 형태로 이렇게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병설 유치원에서는 원어민 강사를
방과 후에 수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까? 그런 저 유치원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일부 학습 동아리 참여자들이 의견을 들어보니 학습 장소를 찾지 못해 회원 개인 집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예.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 시설 마련이나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지금 109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얼마라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한 40개 정도 됩니다. 아직 많은 숫자의 동아리들이 이렇게 지원도 받지 못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올해가 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어요? 이 학습 동아리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하고 앞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의원님 지적한 대로 이 학습 동아리가 그게 없어가지고 개인 집이나 식당 이런 데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좀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예. 학습 동아리는 109개가 있습니다. 예. 지원되는 동아리는 경우에는 8개 학습 동아리가 창조 발전소 2층 밑에서 또 군청 지하실 회의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꼭 챙겨주시고. 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교정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묻고 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타운 교정시설 문제로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땅값 하락, 재산권 피해가 있다. 또 현대아파트, 대경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이 지역이다. 또 인근 학조가 많아 학생들에 대한 치안 문제가 있다. 또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또 그렇게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 교정시설이 소지하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고 이제 또 없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금 서로 이 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앞으로 대화를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도록 좀 과장님이 꼼꼼히 설명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 게 좀 저희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여러 동안 만만치 않습니다. 예. 주민들의 성원을 받는 것부터 말들이 많으면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6만 4천 명의 국민들에게 일일이 정책이나 시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일일이 알리고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민 홍보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 부분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했다 생각하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몰랐던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해서 이게 그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한 프로젝트를 놓고 이만큼 많이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오픈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모든 힘을 모아서 의회 절대적인 지지를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별로 참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가다 이런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홍보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또 반대를 하는 국민들로 보면은 우리 거창의 국민으로서 개인은 물론 군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구치소나 교도소를 옛날 감방이나 수용소 등을 생각하고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법제타운이라고 해 놓고 국민을 쏘이고 구치소를 설득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그 사실이 아닌 또 확인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저희들이 뭐 군에서 이해했을 때를 예, 잘 좋습니다. 못 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거창이 지금까지 살기 좋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친구 간, 직장 동료 간, 이웃 서로 간에 반대니 찬성이 하는 것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서로 간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안을 속히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뭐 서운한 마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와 그것도 몰라줍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취할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군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국민들이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혹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은나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법제타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사님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형남의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예, 형남입니다. 조금 전에 가신 군수께서는 그 성산마을 이주를 연기 안 해도 성산마을 이주 문제 민원 해결이 아니더라도 현재 위치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산마을 이주 문제 없이 이주 문제가 아니더라도 법조 타운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거기가 그런 게 제가 적지가 질문을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역시 예, 적합하다 현재 위치가. 타운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시종 일관 거창에 법원 검찰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정시설까지 같아야 한 행정구역에 하는 정책이라면 저는 교정시설, 거창구치소가 거창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 거창 사회라는 게 교육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기 때문에 현 거창 검찰법원이 거창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찬성을 하고 일부 학부모님들 반대하는 학부모님들도 제가 많이 내부적인 설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본 의원은 현재 위치는 뭔가 문제가 있다. 과장과 같이 그 남부구치소도 갔다 오고 원주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아까 군수께서도 얘기했듯이 현재 위치에 학교 행정구역이 있다. 물론 있습니다. 아까 김학래 의원이 얘기했듯이 마산이든 진주든 원주든 남부구치소든
처음에는 외곽에 있다가 도시화가 커가면서 인근에 오니까 또 민원이 문제가 돼서 다시 외부로 나가는 입장입니다. 자, 진주교도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의령 방향으로 지금 옮겼고, 마산교도소도 옛날에 외곽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 옆 또 새로운 걸로 옮겼고, 갔다 온 은주교도소도 지금 도시화가 크니까 다시 산속으로 옮기고. 근데 왜 과장하고 군수께서 현재 위치가 적합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 성산마을을 해결하기 하고 2015년도에 어차피 법원 검찰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옮기든 있든 해야 될 입장, 교정시설에 오면 다른 지역을 찾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반대하는 학부형들이 있으니까 한번 누차 내가 담당 공무원께 얘기했듯이 현재 옮기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맞다고 고집만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아까 유치위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상대로 유치라는 거는 계획되지 않는 걸 여러 군데서 서로 가져가려고 할 때 가지고 오는 게 유치입니다. 근데 거창 유치위원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거창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3, 4년 전에 집행기관도 거창 발전을 위해서 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치위원회가 아니고 2015년도에는 어차피 교정시설까지 포함한 그런 법조타운 형태가 내년 2015년도에 막 법무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는 걸 땡기는 거는데 왜 유치위원이 필요합니까? 유치위는 그냥 어디 갈지 모르는 걸 가오는 게 유치원이고. 자, 그래서 본위원은 네. 본위원은 지나간 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창 유치위원회도 거창 발전을 위해서 했고, 집행기관도 그 당시 거창 발전을 위해서 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것도 거창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로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묻고 싶습니다. 성산마을 이주 비용이 아까 28억이라고 했는데, 성산마을 이주 비용만 순수하게 매달 얼마입니까? 지금 그 앞에 하신 말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옮긴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지금 타운화를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저 위치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타운화. 다른 기관들이 같이 오는, 만약에 타운화가 안 된다면 이거는 그래, 얘기가 안 되는. 타운화 오는데 타운화가 맞는데, 예. 지금 법무부에는 구치소, 교도소, 그런 교정시설까지 한 타운화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법무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만 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운화가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말이 길어지는데, 예. 자꾸 과정 극하면 제가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니 사실 법무부 직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예. 합천에서 교정시설을 2004년도 아까 뭐 신문에도 나고 했다는데, 심의조 그 군수 있을 때 교정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건 맞습니다. 네. 자기들 쪽으로 그거는 유치가 맞습니다. 합천 입장에서 유치가 맞고 거창 입장 계획된 건 유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정시설이 어디에 합천으로 갈 수 있었냐 물으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법원 검찰이 거창이 있기 때문에 거창이 우선적이다. 만약에 거창에서 법원 검찰까지 다 포기하고 교정시설이 안 들어오면 다른 지역을 한번 알아볼 수 있어도 우선적으로 거창 지역에 하게끔 돼 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유치해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지금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정시설은 거창 법원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거창 안에서 연구 검토하게 되게 있습니다. 내년 2015년부터는.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유치라는 말을 왜 한 거는 좀 기획을 당긴다 그 의미 하나, 그다음에 다른 데 못 가고로 하고 거창으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유치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그걸 형남이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법원 검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정시설은 거창에 올려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게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래 답을 당연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거창에서 이 교정시설을 우리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다른 쪽으로 갔다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그래. 지금도 그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교정시설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아니 그러니까 법원 검찰만 여기 있으면 그게 법원 최고. 검찰이 그래 어떻게 하겠냐고요. 뭐가요?
법원 검찰 여기 다른 저 지역에 새로 신축하든가 아니면 다시 옆으로 옮기면 되죠. 적정하게. 그래 타오나 한다는 지금 뭐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도 저 본 의원도 제일 원하는 게 교정시설은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가동 놔두는 게 최고입니다. 단지 법무부에 검찰법원과 같이 타운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지역 이기주의가 작용을 해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타운화를 안 되고 만약에 교정시설이 예를 들면 합천으로 가버렸다. 예. 법원 검찰이 여기 뭐 말씀하시는 혐오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설이 왜 그쪽으로 합천에 땡겨가겠습니까? 법원 검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데서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네. 지금 교정시설은 다른 군에 주고 법원 검찰은 그 창에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네? 가능합니까? 교정시설 그러니까 네. 시가면 구치소든 교도소든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거창처럼 다른 데 주고 거창 법원은 계속 있을 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그건 아마 반드시 타운화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제 말이 네. 거창 법원이 있으면은 네. 교정시설이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네. 합천으로 줄 이유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자, 네. 교정시설에 가면 거창 법원이 가야 된다. 그 논리 아닙니까, 그죠? 갈 수도 있다. 교정시설이 합천으로 가면 거창 법원이 갈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 그럼 검찰이 거꾸로 가면- 얘기만 거창 법원이 거창이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은 합천에 뺏길 염려가 없다는 법무부의 담당자 답이라니까요. 아니 그 과정 논리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합천에서 뺏길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성산마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걸 당겼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산마을에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문제라든가 아파트 근처에. 자, 그러면 제가 지나간 거는 접어두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성산마을 순수하게 성산마을로 이주하는 금액 뭐 얼마입니까? 성산마을에 지금 보상금만 아니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이주하는 데 대한 계획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주하는데 33억 원이 아니 들고요. 전체 지금 저 지역에 네. 성산마을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거의 옆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럼 현재 계획된 게 얼마? 김 의원님 가만히 있어. 김 의원님. 김 의원님, 고요 질서를 김 의원님. 지켜주이소. 예, 죄송합니다. 예, 아유, 조금 하도 이따- 답답해서요. 조금 이따 본인한테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해요? 질의 시간 방금 그래 드리겠습니다. 과장 말을 돌리지 말고 예. 순수하게 지금 현재 법조타운을 지금 현재 위치에 들어오면서 예. 성산마을 이주비가 얼마입니까? 그 보상금만 지금 280억 나옵니다. 보상금만. 그다음에 그 마을 이주해 주는 그 동이 33억.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합계가 얼마입니까? 313억 정도 됩니다.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자, 그러면 246페이지에 한샘 이주단지 조정 거일산정 진입로 6교 포함 도시계획도로 개설해갖고 뻗은 게 303억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남은 자료 있으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얼마라고요? 이주비가 18억이고요. 토지 보상비가 15억 해서 33억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다니까. 자, 과장 됐습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 됐습니다. 총 그러면 330억이 됩니까? 성산마을 이주하는 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들으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 거창 구치소가 성산마을에 저기 들어서는데 보상비가 나온 게 280억 정도 나왔습니다. 280억. 그다음에 우리 군비로 들여서 33억 든다고 하는 것은 성산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22가구를 바로 그 교정시설 있는 바로 그 경계에 붙어서 자기들 있는 땅 플러스 군에서 땅을 사줘가지고 거기에 가는 부지 그래 부지는 18억 아닙니까?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조성비가 33억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수하게 33억이잖아요. 제가 본 의원이 질문은 지금 말씀하는 거는 땅에 지금 보상비까지 포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순수하게 이주 들어가는 33억인데 예.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제가 누차 그 담당 공무원께 말씀드렸듯이 이주하는 계획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1차 첫째 방안은 법조타운은 현 위치에 놓고
교정실들만 20분 이내에 거리에 있는 데 한번 예산을 뽑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안 뽑아보셨죠? 자, 네. 본인 무조건 여기를 고소하지 말고 문제 해결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땅값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그 280억이요. 예, 네,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또 10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좀 마무리해 예,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자, 3억 예, 3천만 원 정도 되고 김영란 자, 위원님은 가만있어. 제가 위원장한테 하는데 그래요. 승인을 받고 그래 해 주십시오. 예, 협조해 주십시오. 자,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값이 그 평당 5, 60만 원씩 되죠. 보상비가 땅 보상비가 47만 원, 8만 원 뭐 그 정도 돼요. 예, 50만 원, 60만 원도 본인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옮기면은 지금 땅 한 5천에서 만 원짜리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건 그쪽에서 주민들이 찬성할까 반대할까 는 차우고 그러면 외곽의 땅을 5천 원에 구입하면 3억 만 원에 구면 6억 20억하고 17억이 남습니다. 17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땅 보상비를 보상 다 해주고 그러면 문제는 아까 한 가지면 실제 설계가 끝이 났습니까 지금? 군수께서는 아까 끝났다던데. 네, 아마 9월 초순에 아마 그렇죠. 전번에 저한테 본의원한테 얘기할 때는 20% 진행됐고 했는데 자, 지금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의할 때는 10억 6천만 원, 10억 6천 1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예, 실시 설계비가 22억이고 실제 설계비는 무슨 놔두고 해. 그거는 예, 뭐 저 보상금이 지금 땅 지출된 게 그 법무부에서 이렇게 내려서 자, 60억 내려왔습니다. 10억 1천만 원이고 땅값 구입비가 지상물 철거비가 5,100만 원이고 10억 6천 100만 원인데 자, 조금만 더 주세요. 자, 그럼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큰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주까지. 그러면은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길을 닦고 이런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행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지만 법무부의 결론입니다. 법무부에 1차는 법조타운은 여기 있고 교정시설만 20분 내 법적으로 있으면 되니까 옮겨보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둘째는 법무부에서 전체 타운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전체도 한번 옮기는 방법도 한번 계획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질문입니다. 예, 그거는 뭐 의원 제안으로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그 시간을 10분 단위로 하겠습니다. 좀 시간 좀 지켜주시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형 의원 그 질문에 이렇게 좀 보완을 하자면요. 그 차로 한 15 내지 20분 거리에 위치되거든요. 교정시설이요. 그 법무부의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로 해서 잡으면 땅값에서 상당 부분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열어놓고 고민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 그 법무부 계획에는 2017년 완료한다라고 이렇게 시점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 3년 당기셨습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당긴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그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교정시설도 이전만 해도 인센티브가 16가지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5천억, 원주 같은 경우는 뭐 합산해서 한 5천억 정도의 그 나라에서 인센티브를 받고서 원주 안에서 어떤 외곽으로 이렇게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설이란 말입니다. 없던 시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센티브 하나 없이 오히려 군비를 보태가지고 더더군다나 유치라는 말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를 좀 대답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그 근본적인 그 이야기부터 또 다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이 성산말 락치 문제 해결이 절실했습니다. 그거는 50년간 내려온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그걸 해결하면서 그 국비로 그걸 해결하면서 국가 돈으로
국가 기관을 하나 유치를 하면서 또 우리가 얻어낸 게 타운화를 이루어낸 것이죠. 법원 검찰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타운화. 예, 과장님 큰 잠깐만 인센티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똑같은 대답 또 하시는데요. 잠깐만요. 한센 주민들 문제는요,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군에서 군비로 해결을 못했으니까 돼. 하는 이거를 나라 사업에다가 얹혀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맞잖아요. 지금 아니, 한센 그걸- 주민에 대한 돈은 군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군에서 맞습니까? 해결을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군비로 이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떤 군비로 15만 원 땅값 보상해서 일부 좀 남았고 지금 18억 지금 이주비가 또 들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센 주민 문제는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법무부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교정시설 문제는 법무부의 문제예요. 이 국책 사업은 계통이 다른데 그걸 자꾸 갖다 들이대니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이고, 성산 문제는 예전에 군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벌써 해결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부분 짚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센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 성산마을의 문제를 그 장군이 해결 못했습니다. 그 장군이 이때까지 누가 해결했습니까? 해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많은 역대 군수들이, 많은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해결하려고 해도 못했잖아요. 저런 국책 사업을 가져와서 하지 않으면 해결을 못했던 부분들이 이때까지 그걸 해결한다는 과장님, 겁니다. 우리 군비로 했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해요? 군비로? 군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주단지 좀 하나 이제 터 마련해 주는 겁니다. 터 마련해 주는 거.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를 저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에 그 돈 썼으면 해결할 거를 이제 와서 해결하면서 국책 사업 때문에 했다. 그 지금 아니, 말이라고 저 하십니까? 땅을 아닙니다. 사람들만 옮기고 그게 축사 그대로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게 해결입니까? 그게 해결 아니잖아요. 네,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그래, 근본적인 이주를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불과 직선거리 500m 밖으로 거기서 이동한다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물어보니까 마을 만들기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축산 부분은 더 이상 안 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그 경제 활동이 자유로우니 자본주의에서 누가 뭐 그걸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군에서 어쨌든 최대한 그분들이 그 경제 활동을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일은 해야겠죠. 그런데 저도 본 의원도 그 부분에서는 안타까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한센 이주 문제 같은 경우도요. 그래 어쨌든 그 문제, 한센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한센인들을 자꾸 패기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이런 건 입에 자꾸 하는 게 한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여기 땅을 내주고,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당긴 데 대한 지금 대답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그런 상황을 얘기했죠. 그죠? 그 당시에 2010년도, 2011년도 그 당시 상황은 뭐 누차 얘기해서 또 똑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절박했다는 거죠. 그 냄새 부분 해결해야 되는 부분,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간이 갈 우려 이런 부분, 또 그 당시에 뭐 인구도 감소되고 경제도 뭐하고 또 행정구 개편 이런 것 등등이 얽혀가지고 그 당시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걸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겨오면서 저 성산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 검찰을 옮겨서 타운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정책을 군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타운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이 법조인들이요, 네. 자기가 판결 내린 사람이 옆에서 복역하고 있는 걸 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지원집업은요,
교정시설한테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멀리 떼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그 한 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왔고요. 그래 지금 부지 선정도 안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지법에 계신 직원들뿐만 아니라 검판사들 안 가고 싶어합니다. 이 타운화는 국가 정책입니다. 정책 방향입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책 방향이 그게 잘못됐다면 왜 국가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타운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수용인들 이런 인권 보호 차원 이 편의 제공 이런 게 더 중요하지. 판사 검사가 뭐 불편하다 싫다 이래서 그런 이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신데요. 우리 거창은요 대형감방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저 대형감방 해소 문제는 앞에 그 참여정권 때 그 우리 강금실 법무장관이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한 결과라고 당연히 인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감방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 함양 산청에 평균적인 숫자가 30 내지 4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최대치로 잡아서 한 100명 정도 규모의 교정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구치소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거를 같이 법원에 딸려갖고 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획하신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최대 규모가 500명이거든요. 그 500명으로 기획했다가 400으로 지금 줄었더라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보통 곱하기 2를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너무 확대됐다. 너무 정말 커져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의원님 그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셔서 이야기 다 들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들었고 이 대형구치소 해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금실 법무부장 계실 때 노무현 정부 때 이걸 했었는데 대형구치소만 따로 나가서 대형구치소만 만드는 전국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고 대형구치소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구치소를 설치하면서 거기 기결수도 같이 넣어서 함께 수용하는 그리고 이 거창군의 규모는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400명의 규모. 그리고 법무부 교정부 통계도 있지만은 뭐 많을 때는 좀 오바를 한답니다. 수용자가 많을 때는. 그러나 평균 율이 250명 정도 수용한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하신 말씀이 그 수용 인은 250명 내지 300명 정도 수용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과장님 참 순진하십니다. 지금 전국에 모든 교도소가 거의 2배에 육박해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헐랑하게 한 60%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겠습니까? 지금 뭐 전국에서 남는 인원들 옵니다. 영월 교도소도 지금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부 통계를 보십시오. 통계 수치 나와 있는데 정원하고 연말에 보유한 수치하고 그 정원을 못 차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또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또 10분이 됐습니다. 좀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발언 받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또 한 시간이 됐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